안녕하세요. 대한민국 GA의 기준 보험몬스터 한다움입니다. 오늘은 영업사원의 롱런하는 기준 3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엔 첫 번째 시간은 생각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최근에 MDRT 부산 워크숍을 갔다 오면서 강의 내용을 들은 거를 좀 느낀 점을 통해서 그걸 참고해서 영상을 찍는 거고요. 첫 번째 시간은 생각 에너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가? 남이 인정하는 게 진정한 성공인가? 아니면 돈이 많으면 성공인가? 무엇이 성공일까? 가족이 인정하면 성공일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 강연자님의 말씀으로는 멘토를 찾아가니 내면이 성공한 것이 성공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내가 이제 성공했다라고 내 스스로 납득할 수 있으면 성공이다. 이게 아닐까 싶은데 전 납득이란 단어를 매우 좋아합니다. 논리적으로도 설명이 되고 감성적으로도 설명이 되는 게 저는 납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인정이 된다. 그런 게 납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내면이 성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강사분께서는 생각 에너지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독서, 멘토, 적은 양의 정보에 집중을 하라고 했습니다. 독서란 자기 인식 에너지, 무엇이든지 일단 지식에 대한 부분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독서를 통해서 이제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이동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비행기도 있을 것이고 자가용도 있을 것이고 킥보드도 있을 것이고 자전거도 있을 것이고 오토바이도 있을 것이고요. 그 독서에 대한 부분은 이런 타는 것,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좀 더 느리게 갈 수 있는 방법, 뭐 좀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 뭐 들리면서 갈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실 타는 것이란 게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독서를 통해서 내가 처음에는 걷지만 그러다가 자전거를 타게 되고 자가용을 타게 되고 그러다 기차를 타게 되고 비행기를 타는 사람의 속도로 이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멘토에 대한 부분은 독서는 약간의 속도의 개념이라고 치면 멘토는 방향에 대한 에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인천에서 부산을 간다고 했을 때 남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나침반 하나 들고 남쪽을 가면 부산을 갈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로드맵,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뭐 이런 가는 길에 대해서 좀 명확한 방향과 갈 곳을 미리 정하고 이렇게 부산이란 목적지를 딱 정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가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확실히 한 방향으로 가야지 뭐 북쪽으로 갔다가 동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가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허비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빠르고 안전하고 옳은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그런 부분을 이제 멘토를 통해서. 근데 이 멘토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또 책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아무튼 이제 멘토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생각 에너지를 키울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강사님이 말씀을 하신 거는 적은 양의 정보에 집중하는 것. 이게 무엇이냐 했더니 사실 저도 감명 깊게 10년 전쯤에 읽었던 책이 있는데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인데요. 거기서 제가 좀 많은 충격과 많은 긍정적인 스트레스라고 할까요?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거기 책에서 한 문장으로 제일 느낀 점이 뭐냐면 사람들은 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것, 급하지 않은데 중요하지 않은 것, 급한데 중요한 것, 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것. 이렇게 4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대요. 당연히 사람들은 급한데 중요한 것을 1번으로 하고 그 다음에 2번을 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것을 한대요. 근데 이제 그 책에서는 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것과 급한데 중요한 것, 이걸 가장 먼저 중요시 여겨야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도 그때 벌써 10년이 넘었구나. 한 13년 전이네요. 그때 당시에 항상 급한 것만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뭐 예를 들면 인생의 로드맵이라든가 아니면 꿈, 그리고 내가 이제 만약에 연봉을 뭐 1억을 번다, 2억을 벌었을 때 내가 지금 만약에 지금보다 더 성장을 했을 때 나는 무엇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지금 내가 월급을 받았을 때 어떤 계획을 갖고 쓰고 적립을 해서 또 그 미래에 어떻게 써야 된다. 물론 생각을 아예 안 한 건 아니지만 좀 명확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책을 읽고 나서 좀 많이 생각을 했고, 그때 이제 10년 뒤 로드맵이라든가 10년 뒤 꿈,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조금 수정이 됐어요. 흑성역에 34평 아파트. 제가 영구임대 아파트 출신이라서 이제 집이나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좀 되게 세요. 그때 MDRT 이상을 해도 계속 스파크를 타고 다녔는데, 경차를 타고 다녔는데, 그거보다 저는 사실 차는 좋은 차를 안 타도 되지만 집은 좀 좋은 집에 살고 싶었어요. 40평이 넘는 집에 살고 싶었는데 일단은 한 방에 그렇게 가긴 힘드니까 34평에 이제 좀 여유 있는 집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그때는 결혼할 생각이 없었어서 이제 살아야 되니까 25평은 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서 이제 34평이고, 흑석동을 선택한 이유는 술 먹기가 편해요. 거기가 이제 대리운전하기가 편하고 아주 단순한 이유죠. 그리고 영업하기가 편하고, 그리고 어느 동네에 고객을 만나더라도 좀 빠르게 갈 수 있고, 출근도 빠르게 할 수 있고, 퇴근도 빠르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동에 대한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곳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흑석동을 했었고요. 지금은 조금 바뀐 게 이제 목동 7단지 36평. 지금 현재 호가로 25억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들어가게 되면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40년 된 아파트거든요. 그러면은 6천, 7천 뭐 그 정도 되겠죠. 거기다가 또 취등록세가 3.3%니까 그게 7,500. 그럼 한 26억 5천 정도 이제 있어야겠네요. 당연히 저는 그런 돈이 없죠. 하지만 이제 사실 목표니까 일단 2년 뒤로 세워놨습니다. 2년 뒤에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일단 그걸 꿈으로 세웠으니까 1년마다 세부 목표가 세워 있고요. 그때 흑석 같은 경우는 목표를 세운 게 4억 정도를 모아야겠다. 물론 집값이 오르는 거는 대출로 충당을 할 수 있겠다. 근데 제 예상보다 집값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월 300만 원씩 저축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저는 10년 동안 300만 원씩 저축하는 걸 지켰습니다. 물론 집값이 제 예상보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조금 힘들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일단은 저는 그때 당시에 세운 목표를 지키게 된 계기는, 그러니까 4억을 적금으로 모은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냐면, 4억을 왜 모아야 되는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제 그 기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꿈을 세우는 기준에서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4억을 하루아침에 만들 수가 없거든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실 10년도 사실 되게 제에겐 너무 가혹한 일이었어요. 이 300만 원을 매달 저축을 한다는 거는 사실 이제 보험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아무튼 기준이 있었기 때문이고,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일맥상통한 건데, 단순했기 때문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너무 복잡한 300페이지의 책과 같은 꿈을 세웠다면 그걸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문장 아니면 두 문장 이 정도의 한 페이지도 너무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좀 기억할 수 있는 짧은 문장. 제가 이제 제 인생의 좌우명 같은 거, 상상할 수 없는 꿈이 있다면 상상할 수 없는 노력을 해라, 이런 금방 말하면 그냥 딱 나올 수 있는 짧은 문장으로 꿈이 세워야지 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물론 꿈이었는데 이 뭐랄까, 이 현실은 이제 그저 흑석동 아파트 가격은 이제 6억에서 20억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따라갈 수가 없었긴 했지만, 그래도 일단은 제가 세운 목표를 이뤘으니까, 결과는 못했지만 그래도 중간 이상을 이뤘기 때문에 저는 이 적은 양의 정보의 집중에 대한 부분을 아주 높게 평가를 합니다. 영업사원인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등록은 안 했지만 이제 2008년 1월부터 보험 워킹을 해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 MDRT 이상의 실적을 하고 있고, 2010년에 MDRT 등록을 2009년 실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지금 2024년인데 2023년 실적으로 24년에 MDRT COT 등록을 했고, 올해도 이제 지금 COT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 7월인데 운이 좋게도 또 좋은 고객님을 만나서 계약을 해서 COT 달성을 했고, 내년에도 등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꾸준한 성과를 이뤘거든요. 제가 이 또한 어떤 거였냐면, 적은 양의 정보로 꿈을 이제 아주 짧은 문장의 꿈으로 꿈을 세웠고, 아까 말했던 흑석동 아파트 부모님 집 사드리기, 그 다음에 부모님 생활비 계속 드리기, 그리고 이제 계속 MDRT 이상의 실적을 하기, 뭐 매달 30건씩 하기, 뭐 여러 가지 꿈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도 줄줄 나오게 이렇게 한 5가지 정도의 꿈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2008년도에는 한 달에 5건도 못하고 맨날 그 지점 내 꼴찌 업적 그 벨리라고 했는데, 메트라이프 생명에서는 그거를 매달 달성했던 FSR이었기 때문에 사실 꿈이었습니다. 30건을 하는 것도 지금은 사실 그렇게 높은 수준의 목표는 아닌데 그냥 목표라고 할 수 있죠. 5가지 금방 좀 전에 말했던 그때 2008년도 당시에 그 신입의 꿈이었지만, 지금은 사실 이 5가지가 다 이룰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첫 번째 30건의 이 꿈은
지금 이제 제가 9년 동안 3,000건을 했더라고요. 2015년 2월에 WS에서 들어와서 2023년 8월까지, 그럼 9년 6개월이죠. 9년 6개월 동안 제가 3,000건을 했더라고요. 3,006건인가 했더라고요. 어떨 때는 50건을 한 적도 몇 번 있었고, 이제 평균적으로 20건 이상 꼭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30건이 눈에 보이지 않을 꿈은 아니라고 제가 판단이 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 MDRT급의 실적을 계속 꾸준히 하자. 제 연봉은 일반 그 영업사원의 연봉이 아니고 기업에 있는 직장인의 연봉 같이 저는 이렇게 막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고 연봉으로 따지면 꾸준했어요. 꾸준하게 이렇게 쭉 이렇게 우상향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또한 이제 저는 그 명확한 방향성에 대한 게 다른 분들이랑 비교했을 때 좀 더 깊었다고 해야 될까요? 더 진했다고 해야 될까요? 색이 더 진하고 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연봉에 대한 게 큰 폭의 인상 인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세 번째, 부모님 집을 사드리기. 이미 이뤘습니다. 저희가 이제 92년도에 서울시 강서구에 있는 가양역 인근에 이제 15평씩 되는 임대 아파트를 살았어요. 예, 거기서 내 식구가 살았는데 화장실도 1개고 방도 2개였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남동생이랑 이제 저랑 이제 더 크니까 각자 방을 쓸 수가 없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도 집을 사드리면 좋겠다. 왜냐면 물론 제 집을 먼저로 했긴 했는데 부모님 집을 사드리면 좋겠다. 제 집도 없는 애가 그건 꿈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사드렸습니다. 재작년에 이제 전세를 일단 살게 해드렸고 청약을 40번 만에 당첨이 됐어요. 제가 또 이제 이 보험인 아닌 이제 두 번째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부동산 투자자인데, 대한민국에서 저처럼 청약을 40번이나 도전했던, 그리고 그 40번을 실패한 사람이 몇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부동산 전문 유튜버 분들도 40번이나 청약을 넣진 않았을 거예요. 일단 저는 그 39번을 떨어진 아주 그 깊은 경력을 가진 부동산 투자자인데, 어떻게 보니까 이제 포기할 때쯤에 당첨이 됐어요. 일단 아무튼 그 꿈도 이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모님한테 매달 생활비를 드죠. 왜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연금임대 아파트다 보니까 남겨진 재산이나 노후 준비가 그렇게 잘 돼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된 마음으로 생활비를 좀 드릴 만큼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건 좀 세밀하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했는데, 지금 210만 원씩, 원래 결혼할 때 10만 원씩 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집을 사드리면서 물론 이제 전액 현금으로 사지는 않습니다. 그 대출 이자도 제가 온전히 감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용돈도 210만 원씩 매달 드리고 있어요. 충분히 이제 배우자에게도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대고 지금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였지? 내 집 사는 거. 내 집 사는 거는 지금 말했지만, 지금 인천에 이제 집을 살고 있습니다. 인천에 집을 이제 75평짜리 집을 살고 있는데, 그 집도 마찬가지로 제 그 꿈의 연장선이고, 2년 뒤에 목동으로 이사 가는 거 꿈을 갖고 지금 계속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지금 생각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데, 독서로 속도를, 예를 들면 어떤 탈것을 통해서 속도를 이제 독서를 통해서, 멘토를 통해서 속도뿐만 아니라 방향성을 얻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적은 양의 정보에 집중이 돼서 장인이 돼서 좀 더 전문성이 되는 사람이 돼. 위대한 반복 에너지. 그러니까 누가 툭 쳐도 나올 만큼 익숙하게 내 거로 만드는 반복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사실 제가 보험 관리자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 입사 상담이나 이런, 아니면은 저희 이제 소속이 아닌 다른 이제 본부에, 다른 뭐 센터에, 다른 사업단에 이제 보험 일을 같이 하시는 분이 저에게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매달 20건 이상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고 MDRT 이상의 계속 소득을 얻고 있고, 이제 뭐 말한 것처럼 꾸준히 저축을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비법이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는데, 그 강사님도 저를 똑같은 생각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비밀 소스는 어디에도 없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믿어라. 뭔가 특별한 걸 찾으러 다니지 말고 나 자신을 믿어라. 그래서 적은 양의 정보에 집중해서 위대하게 반복을 계속해서 당신이 장인이 되어라. 독서를 통해서 속도를 계속 유지하고, 멘토를 통해서 계속 방향을 유지하고, 그리고 최소한 이거 하나만큼은 누구보다 뛰어난 장인이 되어라. 그러면 비밀 소스는 없지만 비밀 소스 자체가 당신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영업사원이 롱런하는 법칙 3가지, 생각, 감정, 그리고 신체 중에 생각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생각에 대한 부분은 속도와 방향과 그리고 장인, 이 3가지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영업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었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컨텐츠를 또 찾아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